원포인트 강의 현금 수지 측정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론과 계산 문제의 출제 비율이 5.5 대 4.5로 이론의 출제 빈도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현금 수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수지, 수입과 지출,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수지 측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이득.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수익이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게 임대 수익이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소득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소득이득의 종류는 크게 5가지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소득이득은 공이다.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들이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함에 있어서 공이다, 유량에 속한다는 것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소득이득의 종류가 5가지인데 이 중에서 위에 3가지 수익, 위에 3가지 수익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친 총 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들입니다. 반면에 아래 2가지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는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기자본, 자기자본이라는 말을 우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분이라고 표현하죠. 지분 투자액 대비 발생하는 수익들입니다. 따라서 총 자본과 자기 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최소한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테니까 정확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구분해 놓고 이 부분들은 조금 정리해 놓고 들어갑시다. 자, 유량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생하는 소득이득은 첫 번째, 가능총소득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총수익이라는 거죠. 그럼 총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건물이 100% 임대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니까 쉽게 표현하면 임대료 곱하기 평수, 임대 면적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론으로 출제됩니다만 단순히 이것을 암기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를 기억해 두시면 이 부분의 형태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두 번째, 100% 임대가 되었을 때의 수익이라고 했는데 임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공실입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외적인 수익도 발생할 수 있죠. 가령 건물주 입장에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보험 차익도 생길 수도 있고요. 다음, 건물주가 각종 공과금을 받았는데 공과금으로 받은 금액이 총 100만 원인데 그중 실제 지출된 비용이 95만 원이라고 한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추가로 5만 원 더 받았죠. 그럼 이런 것들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타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타소득은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영업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영업 외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영업의 수익. 그러면 총 수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다 포함하고 거기다가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한 유효총소득이 나옵니다. 유효총소득이라는 것은 임대인 호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온 돈, 유효라는 얘기가 실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영업 수익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수익을 얻기 위해, 즉 영업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영업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영업 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운영 경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의어들을 몇 가지 볼까요?
개론이라는 과목에서는 동의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들은 동의어가 아니라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출제자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쓴다는 것. 일단 이들은 다 같은 동의어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니까 순수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위에 세 가지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거다 그랬죠. 따라서 순영업소득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총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총자본 수익 안에는 자기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도 있지만 타인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도 있는 거죠. 그럼 타인자본 때문에, 즉 대출받은 돈, 그럼 대출받은 돈은 우리가 또다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동의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 즐겨 쓰죠. 저당 지불액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그 산식만 가지고도 최소한 두 문제는 맞출 겁니다. 따라서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두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자본에서 타인 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들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한 거죠. 그럼 순수한 이제 내 돈 때문에 발생한 수익을 자기 자본 수익 또는 지분 수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정과 세부의 차이점, 세금이죠. 영업소득세입니다. 자, 이 구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 이론 문제든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현금 수지 측정에서는 말입니다. 시험 문제가 뭘 물어보느냐 하면 이 구조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다 보니까 강의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수험생이든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첫 글자를 땁니다. 첫 글자를 따서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데요. 혼자서 연습하실 때 이 첫 자를 따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못 찾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설령 그걸 답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첫 자를 따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전체를 놓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대로 두고요. 이제 유효 총소득부터 이 둘을 같이 보세요. 라인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공부하는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 양도가액에서 양도비용 차감하죠. 그러니까 이게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양도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러죠? 세법에서는 필요재경비라 그러죠. 세법에서는 필요경비. 그런가 하면 개론에서는 매도비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자본이득은 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요?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이니까 양도 차익과 관련된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가능과 유효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예, 여기는 무엇을 차감한다? 공실 차감하고 기타 더했죠. 자, 그 다음부터는 둘을 같이 놓고 보세요. 차례대로 순서가 비용 빼고 부채 상환하고 세금 냅니다. 비용 부채 세금, 비용 부채 세금.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같이 놓고 볼 때 차감되는 항목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디에서나. 지금 보시는 현금 수지 측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론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든 차감되는 영역은 비용 빼고 부채 갚고 세금 냅니다. 이 내용을 양도소득세 공부하실 때 과표 구하는 과정들을 쭉 하다 보면 똑같아질 겁니다. 여기에 자본이득세가 나오죠. 이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자본이득세가 출제되기도 하고 양도소득세가 출제되기도 하니까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무엇에서 무엇을 빼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있어서 결론 우리는 시험장에서 뭘 틀리냐면 이 구간을 틀립니다. 이 구간을요. 다시 말하면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아무도 안 틀린다는 거죠. 왜 안 틀리느냐? 하나는 세전이고 하나는 세후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은 당연히 세금이겠죠. 그리고 가능해서 공실 빼고 기타 더해서 유효 놓는 이 과정은 아무도 안 틀립니다. 안 틀리는 이유는 누누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왜 안 틀린다고요? 그렇죠. 항상 제일 위에 있으니까 늘 이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틀립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중간 과정에 있는 부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시험에서 순자가 뜨면 그래서 순땡땡이란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을 물어보거나 순매도 가액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오로지 뭐만 찾는다고요? 비용. 지문에 비용이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세전. 세전이라는 하고 놓으면 뭘 찾는다고요? 부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이론 문제든 계산 문제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글자 따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진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의 계산 문제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계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순자가 뜨면 비용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순자 위에 있는 게 유효총소득이죠. 그럼 유효총소득하고 순의 차이가 영업비용이라는 것. 다음 세전. 세전이 나오면 부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전 위에 있는 수익이 순영업소득이죠. 따라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의 차이 나는 금액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 따라서 이 구조를 가지고 계산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같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 나는 금액은 비용이고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의 차이 나는 금액은 부채 서비스액이다. 다음, 여기서 차감되는 항목들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차감되는 항목 4가지는 공이다 우리 시험에 늘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공실에서 물어보는 것은 공실률 구하라는 계산 문제예요. 영업비용에서는 영업경비율 구하는 계산 문제. 물론 이론 문제도 다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비용에서는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영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즉 영업비용에서 삭제하는 항목. 여기서 삭제한다는 말의 의미가 영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요 글씨를 뭘 가지고 쓰느냐면 마우스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글씨가 아주 이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삭제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 삭제한다는 건 영업비용에서 영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는 5가지 수익 중에서 세후현금 수지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투자자는 세후현금 수지에 관심이 많을까요? 세후현금 수지는 투자자 임의적으로 지출 가능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트를, 즉 세후현금 수지를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는 뭐라고 정의했느냐? 우리가 수요를 정의할 때 유효수요라고 정의하죠. 유효수요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사고 싶은 욕구 더하기 구매력이라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구매력은 세전 현금 수지도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구매력은 세전도 아니고 구매력은 순영업 소득도 아니고요. 당연히 구매력이라는 것은 세후 현금 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세후 현금 수지죠. 따라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4가지 항목이 차감되었습니다. 다시 의미를 잘 파악해 보세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공실, 비용, 부채, 세금 이 네 가지를 차감한 결과 세후 현금 수지를 구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영업 비용 안에 공실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영업소득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이중 계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 비용 안에는 공실도 부채 서비스액도 영업소득세도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삭제 항목이라는 말입니다. 자, 영업소득세에서 특히 요 취득세라는 것과 재산세라는 것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포함합니다 라는 얘기는 영업비용입니다 라는 얘기죠. 왜 재산세는 영업비용이죠? 재산세와 같은 보유과세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발생한 세금이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영업비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기억해야 되니까 포함되는 것들은 기억하지 마셔야 됩니다. 포함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데 재산세를 언급한 이유는 시험에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순영업 소득은 상각전 순영업 소득입니다. 요게 상각전, 감가상각이 발생하기 전에 수익이기 때문에 순영업 소득 안에는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따라서 감가상각비도 영업비용에는 삭제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개인적인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급. 영업비용 삭제 항목에는 계산 문제든 이론 문제든 특히 최근 5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투자론 쪽보다는 감정평가 3방식에서 수익 가액 구하는 쪽에서 여러 번 출제되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업소득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죠? 영업소득세 바로 위에 있는 항목이 뭐죠? 세전현금수지죠. 세전현금수지 바로 위에 있는 수익이 순영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세전현금수지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플러스하는 과목도 있고 공통적으로 마이너스하는 과목도 있었죠. 공통적으로 마이너스하는 과목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가상각비, 플러스하는 과목에는 대체중단금. 자, 이것부터 먼저 기억합시다. 여기서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는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한다는 말은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죠? 나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근데 감가상각비는 왜 마이너스 하죠? 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해야 될 거고요. 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세금 부담할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은 공통적인 항목. 따라 중요한 거는 각각 한 곳에만 적용되는 이 항목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순위는 뺀다. 따라서 순위는 마이너스하고, 그렇죠? 여기는요, 서세원 그랬죠. 그래서 원금은 더한다. 세원은 마이너스하고, 자, 순위는 마이너스하고, 세원은 더한다. 개론에서는 첫 글자 따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좀 따서 기억합시다. 이렇게요. 순위 마이너스, 순위는 빼고, 세원은 더한다.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공부하는 과세표준이죠.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세법 시간에는 산출세액이라고 공부하시죠. 산출세. 자, 구하는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이론 문제든 계산 문제든 다 중요합니다. 자, 이론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언급해 볼게요. 언제 x인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액을 더한다. 그러면 x. 다시 한번 더요.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 세전 현금 수지에서 원금 상환분을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x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8회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말입니다. 가능 총소득은 임대료에다가 임대 면적을 곱한다 그랬는데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이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나눠볼 수도 있죠. 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임대료에 임대 면적을 곱하고 실제로 임대 가능한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유효를 구한답니다. 그럼 가능해서 공실은 빼고 기타는 더하면 되죠.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인데 공실의 정확한 풀네임이 공실 손실 상당액입니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불량 부채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용어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일체 이 용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하실 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장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감한다, 더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차감한다는 걸 오히려 더한다고 언급하거나 더한다는 것을 뺀다고 놓을 수 있다고요. 더하는지 빼는지 그러면 운영수지 분석에서 현금 수지 측정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죠. 근데 플러스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플러스 하죠? 기타 소득. 그죠? 기타 소득. 따라서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 기타 수입만, 기타 소득만 더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 차감한다는 말이 나와야지 더한다는 말이 나오면 X다. 그거 한 가지 기억하시고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순자 떴네요. 순자 뜨면 비용이 나와야 된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순자가 뜨면 읽지 마세요. 비용이 있는지는 빨리 봅니다. 비용 안 보이죠? 틀렸습니다. 4번 갑니다. 세전입니다. 그럼 세전이 떴으면 뭐가 나와야죠? 순자가 떠야죠. 그죠? 자, 아니 부채가 뜨면 되겠죠? 세전이 떴습니다. 부채 반드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후. 세후니까 당연히 세금이 나와 있겠죠. 마이너스 한다.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뭐가 떴습니까? 순자 떴죠? 순자 떠서 무조건 비용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비용 있죠? 예, 차감한다는 말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영업 경비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몇 가지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 경비에 속하는 항목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처럼 출제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비용 삭제 항목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비용 삭제 항목 공실부터 한번 열갑시다. 시작.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항목이 여기 나와 있으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옳은 지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세전이 떴네요. 동그라미 4번도 세전이 떴습니다. 그럼 세전이 뜨면 뭘 찾는다고요? 부채. 따라서 3번 부채 서비스액, 4번 미상환 저당 잔금 부채죠.
따라서 둘 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 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4번 같은 경우는 차감한다 그랬으니까 정확한데 동그라미 3번은 가산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꾸 잘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에서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가볼까요? 운영기간,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이득, 처분 시에 발생하는 자본이득과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가 되죠? 토지의 특성, 영속성과 관련된다는 것 같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속성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득, 자본이득, 운영이익, 소유이익, 임대료, 가격 이런 단어가 뜨거나 또는 임대차 시장이 뜨면 답은 항상 영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문제들을 보시면 형태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 100% 똑같아요. 소득이득의 구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유효 총소득을 구하려고 한답니다. 필요한 항목이 몇 개냐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유효 총소득 위쪽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다 고려 항목, 유효 총소득 아래쪽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다 필요 없는 항목.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놓고 유효 총소득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항목이냐 아래쪽에 있는 항목이냐, 아래쪽에 있는 항목이면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 필요 없는 항목들이고요. 유효 총소득 위쪽이면 다 필요한 항목들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유효 총소득 위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유효 총소득 위에 있는 항목은 가능 총소득이죠. 그 다음에 공실이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죠. 그것밖에 없죠. 근데 가능 총소득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가능 총소득이 임대료 곱하기 면적이었죠. 따라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임대료 수입 같은 것들이 가능 총소득이죠.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을 구할 때 필요할까요? 소득세가 나왔으니까 얘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지 그 이전에는 필요 없겠죠. 자, 요 이자라는 게 뭐죠? 이자라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 즉 부채 서비스액 속에는 이자와 원금 둘 다 들어가 있죠. 그 중에 이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자 상환액은 또는 원금은 무엇을 구할 때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세전 현금 수지 구할 때.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문에 세전이 뜨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세전 땡땡은 이렇게 했죠. 세전 땡땡은 그러면 부채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부채 서비스액은 또는 원금은 이자는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지 세후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영업의 수익도 유효 총소득 위에 있는 거니까 얘는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입니다. 다음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뭘 구할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생각해 보세요. 순 땡땡은 이렇게 말했죠. 순 땡땡이 뜨면 비용이라 그랬죠.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의 삭제 항목이었죠. 근데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어디서 고려하던가요? 오케이. 영업소득세 구할 때 이용했죠. 그죠? 자, 다시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는 뭘 구할 때요? 영업소득세, 세금 계산할 때요. 그럼 세금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고려했으니까 결론은 감가상각비는 무엇을 구할 때, 어떤 수익을 구할 때 필요하냐? 세후 현금 수지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겠네요. 따라서 유효 총소득에 관련되는 항목은 두 가지. 자, 한 번 더 풀어봅니다. 자, 29번 문제 결론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구분해야 된다. 그죠?
순영업 소득은 소득이득이고 세전지분 복귀액은 자본이득이니까 그거부터 한번 구분해 보시겠습니까? 기타 소득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타 소득은 소득이득이죠. 매도 비용은 자본이득이죠. 취득세는 일단 삭제 항목이지만 얘는 일단 소득, 이득 구할 때 일단 언급되는 항목이니까 일단 분류는 해놓읍시다. 미상환 저당 잔금은 자본, 이득 구할 때요. 재산세는요, 소득, 이득 구할 때. 그럼 양도소득세는 자본, 이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죠. 따라서 일단 주어진 6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순영업 소득과 세전 지분 복귀액이 아니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한다면 일단 이렇게 구분해야죠. 다음,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구할 때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단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요 3가지겠네요. 요 3가지 중에 순영업 소득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를 따져봐야죠. 기타 소득은 순영업 소득 위쪽에 있죠. 그럼 기타 소득은 필요한 항목. 다음,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보세요. 취득세는 영업비용 아니라 그랬죠. 영업비용 아니니까 취득세는 아예 대상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재산세는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은 순영업소득 위에 있죠. 왜 위에 있습니까? 순 땡땡 하면 비용이 따라 나와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재산세도 필요한 항목. 그럼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은 기억하고 미음하고 이 2가지입니다. 다음, 세전지분 복귀액에 일단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머지 3가지. 그런데 이 중에 양도소득세는 딱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구할 때 필요합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때 필요하겠죠. 그러면 해당 사항 없죠? 따라서 답은 매도 비용하고 미상한, 니은하고 리얼하고 답은 2번 나오겠네요. 자, 그럼 다시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문제 형태만 지금 달라진 겁니다. 결론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씩 한번 들어가 봅니다. 기타 소득은 순영업 소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죠. 매도 비용은 세전 지분 복귀액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고요. 취득세는 아예 해당 사항 없죠. 미상환 저당 잔금은 세전 지분 복귀액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고, 양도소득세는 세전이 아니라 세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니까 해당 사항 없겠죠. 답은 2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봅니다. 자,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첫 번째,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뜨면 항상 뭐가 뜨죠? 최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총 투자라는 것과 세전과 지분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일단 세전연금 수지와 지분 투자액은 가능합니다만 총 투자 수익률하고는 안 맞죠. 자, 바꾼다면 이렇게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땡땡 수익률이 뜨면 항상 요구 수익률이 따라와야 되고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만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답니다. 그럼 채택이 아니라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럼 채택을 하려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하고 나와야죠. 동그라미 4번 잘 보세요. 재산세는 영업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세는 영업비용이죠. 재산세는 영업비용이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삭제 항목이죠. 얘는 삭제 항목이니까 영업비용이 아닌 거죠.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순자가 붙으면 순 땡땡은 이렇게 놓으면 비용을 찾는다 그랬죠. 영업비용. 근데 영업비용을 더하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영업비용을 빼줘야죠. 따라서 재산세는 영업비용이니까 차감을 해야 되지만 영업소득세는 비용이 아니었죠. 비용이 아니니까 차감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5번 보세요. 5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게 뭘까요? 이게 대손이라는 얘기죠. 회수할 수 없다. 공실 및 대손 중단금 그랬죠. 이게 대손이라고요. 대손은 영업경비의 삭제 항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수지 측정에 관련된 내용들, 기출문제, 여기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